자, 2025년 8월 11일 시장 한번 보고 또 매매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 자체는 미장이 또 강하게 올라서 전고를 돌파하고 거의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은 역시나 횡보를 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보면은 아직 시장이 마감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되겠지만 강하지 않다. 어느 한 부분도 강하지 않고 큰 매수 주체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선물 모두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장이 막판이 되면서 더욱더 지수는 힘없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들을 보자면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원전이 있겠는데 그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에서 드디어 4%가량 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고가는 5.5%까지 올랐었고 지금은 4% 정도에서 횡보를 하면서 좀 매도세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원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원전 협력 그래서 오늘 베트남 최고 지도자하고 정상회담 일정이 좀 잡혀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조만간 국정 운영 계획도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원전은 뭐 드디어 그리고 이번 주 분수령 이게 이제 하는 말이 국정 운영 계획 조만간 있을 거기서 원전 관련해 가지고 언급이 나오는지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드디어 차트를 요렇게나 횡보를 시키더니 오늘 좀 띄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전 같은 경우는 이 횡보를 하면서 수급이 계속 들어올 때 어떤 재료가 드디어 들어와서 이 원전을 몰고 갈까 생각을 하면서 매일 매매를 하기는 했는데 매일 매매를 하면서도 정말 뭐 가지 않아 가지고 되게 좀 큰 수익도 못 내고 왔다 갔다 했던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전일 어제 금요일에 좀 매수를 해와서 계속 홀딩을 해서 오늘 잘 팔아 먹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한 걸 보면은 조금 아쉬운 것은 오늘 좀 고점에서 많이 팔지 못하고 오늘 7만 이 7만 그 라운드 피겨를 돌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파를 못하고 결국 무너지는 모습인데 시장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서 일단은 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번에 나눠서 매도를 했고 앞에 있는 부분은 가격대를 보면서 앞전 매물대 기타 등등 라운드 피겨 이런 걸 보면서 매도가 걸어놨던 것들이 자동으로 체결이 된 거고 오후장 오전장은 거의 못 봤기 때문에 오후장 들어와서 좀 무너지는 모습에 전량 매도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매도한 종목은 두 종목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은 이제 그 로봇 일정 가지고 좀 전날부터 매매를 해왔던 종목인데 가지 않아서 전날 금요일에 좀 매도를 했다가 오늘 오전에 프리장에서 좀 올라오는데 프로그램 수급도 없고 좀 섹터가 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전량 매도를 하면서 거의 1%도 안 되는 그런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후장에 와서 로보티즈라는 종목이 이제 일봉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일봉 나쁘지 않은데 윗골이 있는 건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리고 뉴스도 없고 그런 건 또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자 리밸런싱 그 MSCI 리밸런싱 그 신규 편입 종목이라 가지고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BHI, 달바 글로벌, 기타 등등 뭐 이런 종목들이 신규 편입 종목인데 일단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니까 그 이제 관심 종목으로 등록은 일단 좀 해놓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새 그룹 신규 편입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장이 좀 무너지는 것 같더니 좀 회복을 해줄지 아니면 계속 무너질지 일단 개인들이 사고 외국인들은 조금씩 뭐 특히 이 선물은 좀 팔고 코스피는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지수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쪽에서 로보티즈 그리고 BHI, 달바 글로벌, D&D 파마텍, 두산 로보, 딕스, GI 이노베이션, 하림지주, 현대 GF 홀딩스, LS 마린 솔루션, 롯데 관광개발, MNC 솔루션, NHN, SN S텍, SNT 다이내믹스, 태광산업, 동양생명, 윈텍, 원텍 있네. 원텍. 일단 이렇게 두고 얘네들은 MSCI 된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뭐 MSCI 26일 5년 8월 20일 장 마감 후 진행 된다고 하니까 이 패시브 인컴, 패시브 자금들 들어올 수 있다. 그런 거 고려하면서 조금 살펴보면 될 것 같고 BHI는 원전 섹터인데 원전 섹터는 뭐 BHI도 그렇고 두산 에너빌리티 쪽도 그렇고 좀 차트가 아무래도 좀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BHI는 특히 또 투경이 걸려 있는데 자 공시 보면은 투경 얘는 8월 11일 오늘 최초 판단 여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이제 풀리는데 이거를 보면은 5일 전날 대비해 가지고 45배 5일 전날은 8월 4일이죠. 8월 4일 8월 4일 종가에서 45% 당연히 39850이었나? 8월 4일에 39850 곱하기 1.4 55,000 당연히 안 되고 7월 21일 7월 21일 2배 뭐 7만 원 넘어가니까 당연히 안 되고 최근 15일 중에서는 아마 이 가격이 종가 44050 44050 여기만 넘지 않으면은 얘는 오늘 이제 투경 해제 될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이 종목은 오늘은 투경이 풀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그 원전은 그런 그 재료도 있고 차트도 있고 하다 보니까 두산이 일단 움직여줬다는 거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그 장 막판이 되면서 지수가 좀 약하면서 얘도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지켜볼 텐데 어쨌든 원전 섹터는 그렇다. 그 다음에 오늘 좀 볼 것들이 이 조선 하락들이 좀 있었는데 이 조선주들을 가만 보면은 자 뭐 HJ중공업 얘가 요즘은 대장이라서 얘를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얘는 당연히 그 이제 글로벌 시장 뭐 현지 생산 체제로 도약 이런 뉴스도 있고 얘는 이제 오르는 이유는 이제 알아야 되는데
K조선하고 HJ중공업하고 마스카 쟁탈전 MRO 유치 경쟁이 스타트 뭐 이런 뉴스 때문에 얘가 이제 대장격을 한 건데 자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무조건 읽어보면 좋고 어쨌든 이런 뉴스 때문에 얘가 이제 올랐는데 오늘 단일가 매매를 들어가서 뭐 최고가로는 14%까지 올랐는데 그 후에 2%, 5%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되게 고점에 있을 때 주가의 그 변동성을 좀 잘 보여주는 예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오션, 대한조선, 삼성중공업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흔들렸다. 수급도 많이 꼬였다. 특히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최근에 올랐고 수급도 계속 좋았는데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게 조금 오른 자리에서 수급이 좋으면 몰라도 너무 많이 오른 자리에서 수급이 좋은 것은 경계를 좀 해야 된다. 근데 역시나 오늘 7% 이런 식으로 뺐는데 뭐 딱히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 보면은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 나온 것처럼 차익 실현 이유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많이 산 매수자들이 매도를 좀 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조정이 많이 오고 있고 특히 이 재료와 시기 그리고 주가 위치 이 수급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 위치가 높으면 조심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이 재료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될 텐데 이 한미 정상회담은 26일 뭐 25일 이쯤이기 때문에 많이 남았는데 고가놀이를 계속할 수는 없고 지수가 또 흘러내린다면은 조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좀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게 조선 섹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 이 화장품은 이제 APR이라는 종목이 대표적인 화장품의 완전 대장급으로 5월 달부터 나서서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주가가. 근데 이제 8월 6일에 실적 발표를 하고 너무나도 좋은 실적이 나와서 좀 기대감 그리고 그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어, 많이 올랐었는데 그 이제 그 후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실리콘투라든지 다른 후발주자들 이 후발주 종목들의 실적이 어, 좋았, 좋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너무 기대감이 크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적이 전년 비해서는 좀 증가하긴 했는데 예상치보다 못했다라는 뉴스로 인해서 보면은 예상보다는 좀 별로였다라는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 주가를 보면은 오늘 좀 강하게 많이 하락한 섹터가 화장품 섹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리콘투도 화장품이니까 넣어놓고 그렇다고 할 수 있고 이제 그래서 그 화장품주들도 좀 눈에 띄었다. 그리고 2차 전지들이 오늘 좀 강했는데 2차 전지가 최근에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은 좀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2차 전지 섹터가 워낙 바닥이었고 또 뭐 사실 ESS에 관한 부분인데 이 ESS라는 것이 이제 그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는데 그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뭐 수혜가 기대된다 뭐 이런 뉴스를 좀 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살아난 2차전 지주 뭐 ESS 기대감에 바닥 탈출할까 뭐 이런 뉴스들을 좀 달았는데 2차전지 한마디로 이때까지 2차전지가 사용된 거는 자동차 배터리 그런 곳이었는데 앞으로는 ESS 이 그 에너지 저장 장치가 늘어남에 따라서 회사들이 그런 것들을 뭐 어떤 AI 시대에서 전력 뭐 기타 등등 이슈로 뭐 많이 좀 투자를 하거나 하면서 잠시 이쪽 섹터는 다시 좀 잡아주면은 BHI를 좀 볼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다시 말하자면 그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어,
이쪽 섹터가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올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ESS 마켓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다라는 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잠시 이쪽 살짝만 더 보고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지수가 함께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연속적이고 하면은 BHI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는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를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종가로 이 종목들이 이어져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큰 물량들이 좀 들어오는데 3시까지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고 차트가 두산의 에너빌리티가 너무 좋아서 이 종목은 오늘 꼭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3% 종목이 어쨌든 여기 3.9에서 팔았었기 때문에 물량을 좀 아쉬운데 이 수급의 주체가 무엇인지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이거 매도세도 좀 보고 어쨌든 계속 그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2차 전지의 반등은 좀 이런 ESS 시장에 좀 초점이다. 이런 거를 여기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이 두산 잠시만 보면은 여기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방금 이런 것들은 사실 파방 나온 것들 기관의 매도세라고 좀 보여지고 아, 이런 거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쪽 섹터는 좀 건드릴 생각이 전혀 없고 뭐 ESS 마켓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수급이 좀 좋아서 좀 끌어올리는 게 있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차트도 되게 좋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은 굉장히 관심을 좀 기울일 것 같긴 한데 어, 납득이 되느냐라는 이제 문제 있기 때문에 스스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특히 이 포스코 퓨처엠은 리포트가 좀 안 좋게 나왔는데 보면은 2차전 지주는 또 CATL이 리튬 공장을 3개월 동안 가동 중단 조치를 했다. 음, 요거는 조금 뉴스가 좀 있네요. 그래서 리튬 생산을 못하게 되면 2차 전지 쪽으로 국내 쪽으로 이제 호재가 될 수 있다. 왜냐면 가격이 올라가고 하니까 2차 전지는 되게 치킨 게임이었는데 그런 것들에 해소가 좀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좀 전망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쪽 섹터 뭐 그런 게 있다는 거. 근데 어, 조금 더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이거는 크게 막 납득이 되는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먼저 한다면 완전 차트 베이스로 하는 건데 그러기에는 시장 자체가 너무 좀 힘이 없어서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거는 관심은 좀 두고 근데 어쨌든 ESS 쪽이라서 크게 막 엄청난 뉴스는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엔터 쪽들도 좀 오늘 특징적인 뉴스가 있었는데 음, YG 엔터 오늘 1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이 앞선 그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앞선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 차트가 관심을 사실 기울였어야 하는 차트이긴 한데 역시 좀 지나면 보이는 게 있다고. 그리고 이거는 오늘 리포트가 미친 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YG 엔터 하반기 사상 최대 MD 머천다이즈 굿즈 이런 것들 실적 기대가 된다. 그리고 가파른 MD 매출 성장 그리고 뭐 3연속 실적 서프라이즈 기타 등등 해서 리포트가 되게 많이 나왔고 그런 걸로 오늘 좀 강하게 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급이 그동안 기관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왔는데
오늘 강하게 밀어줬다.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뭐 좀 증시에서 좀 움직이는 애들 중에서 되게 재밌는 애들은 따로 없었던 것 같고 얘네들이 주요한 움직임을 보여준 종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는 그런 거 말고는 이제 음, 뭐 삼성전자 수급이 살짝 빠지면서 조정 나오고 있는 거 반면에 삼성이 빠지고 하니까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카카오 여전히 수급 좋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가권에서는 좀 조심하는 게 좋기 때문에 매매는 하지 않을 생각이고 카카오는 어쨌든 9월 달에 AI 카톡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재료라서 계속 보긴 해야 되지만 근데 어쨌든 이런 고가권에서 좀 밀릴 때 차라리 보던가 해야지 여기서는 좀 물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질 확률이 높은 게임은 애초에 참여를 좀 더 딜레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는 차트가 굉장히 좀 안 좋고 수급도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네이버가 무너지는지는 어, 잘 모르겠는데 그냥 무난했던 2분기 뭐 이런 무난하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리포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이제 계속 보는 종목들 중에서는 API는 좀 지우도록 하고 전기 쪽 섹터는 좀 쉬어가는 느낌이고 어, 경동나비엔도 잘 모르겠고 음, 이제 호텔신라라든지 중국인 무비자는 9월 말부터 무비자가 시행을 하니까 그 전에 이제 8월 그다음에 9월 말까지는 이제 매매를 할 좀 모아갈 그 타이밍인데 모아갈 타이밍이라는 뜻은 오를 때 산다는 뜻이 아니라 내릴 때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가격대가 뭐 싼 걸 수도 있고 나중에 더 올라갈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좀 심리적으로 좀 더 뭔가 싸다고 느껴질 때 좀 바닥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매매를 할 생각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일정이 많이 남았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게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실리콘투는 끝없이 하락을 하고 있고 이런 거 낙주 함부로 했다가는 좀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매매하지 않는 것도 습관을 잘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비대면 종목이 움직이는 거고 얘는 뭐 오양 이거는 냉동 김밥 쪽인데 음, 참 케이팝 데모런더스를 가지고 김밥 열풍을 엮는 거는 조금 좀 테마성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양, 엔투텍, 네이처셀, 하나오션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은 수급도 그렇고 좀 주도 섹터가 확실히 힘이 빠진다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좀 힘이 빠진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힘이 빠지면은 지수가 한번 또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오늘까지도 지수는 뭐 크게 내리기보다는 뭐 0.28% 코스닥은 코스피는 0.05% 거의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큰 움직임은 없다. 이렇게 좀 봐시고 어, BHI는 오늘 그 이제 경고 해제 판단일이니까 사실 관심을 가질 날이긴 한데 주가의 움직임이 좀 관심 자체가 시장에서 없는 것 같아서 매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한 게 있더라도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느냐 안 받아들여지느냐 이런 것들을 꼭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락이 나올 때 좀 크게 얻어맞을 수가 있고 계좌를 방어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덤빌 때와 덤비지 않아야 될 때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은 사실 그 오픈 AI, 휴머노이드 AI 워커 공급 뭐 이런 뉴스를 달았던 종목이었는데 사실 다른 로봇 종목들이 오늘 뭐 수급이 뭐 나쁘지 않더라도 좀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좀
별론데 얘는 오늘 오전부터 좀 주가가 움직임이 변동성도 좀 있고 끝으로 갈수록 수급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오를 이유가 뭐가 있을까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오를 이유를 찾지 못하면은 비중을 못 실는 거 그 하나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이제 뭐 적게 잃고 많이 벌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식으로 매매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근거를 파악을 잘 한다면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니면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정도는 염두를 좀 해둬야 될 것 같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 쪽은 차트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좋아서 좀 더 끌고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음, 자 비대면 아까 종목 그 좀 올랐었더니 이런 뉴스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18일 전체 회의 확정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 그래서 읽어보면 음, 비대면 진료 오케이 복지위 전체 회의 그렇죠 그럼 18일 다음 주 월요일인데 비대면 복지위 18일 전체 회의 그래서 얘는 이제 비대면 관련된 뉴스 그래서 원격 의료 쪽이면은 아까 나왔던 어,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이런 종목들이죠. 인성, 뭐 비트컴퓨터 등등인데 인성정보가 어쨌든 대장이기 때문에 인성정보 위주로 좀 봐야 되고 어, 인성정보는 차트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로봇 일정은 이제 끝났으니까 좀 빼도록 하고 그러니까 18일 전체 회의 복지위 의협이 아니지 그렇지 전체위에서 어, 비대면 진료 법안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근데 요새 또 이쪽 섹터는 좀 유비케어도 있죠. 유비케어. 이쪽 섹터는 사실 그렇게 큰 움직임은 또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성 정보를 포커스하는 게 맞기도 하고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는 한번 살짝 좀 주가가 좀 애매하게 움직이는데 올라갈 때 절대 따라잡으면 안 된다는 움직임을 좀 보여줍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전히 좀 음, 누구 매수세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7억씩 던지고 누군가는 6억을 받고 어, 로보티즈 소액인데 로보티즈 조금 있고 얘들을 조선이 36 34
얘가 지금 신용이 아니라 현금이라서 얘를 조금 안 팔면은 또 그거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좀 종목을 보고 있다는 것만 좀 어, 말을 하고 싶었고 이게 또 프로그램도 좀 들어오고 이 종목은 수급이 또 너무 좋아서 계속 지켜는 보고 싶은데 일단 일봉을 더 자세히 보면은 이 7만 원을 뚫어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뚫기는 하지만은 참, 이 7만 원을 뚫을 때 사야 할지 아니면은 그 전에 좀 사서 뚫는 그 기대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지수가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 오늘 왜 못 뚫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7만 원 충분히 뚫을 수 있었을 텐데 오늘 7만 원을 못 뚫었죠. 그래서 그래서 그게 좀 주는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아니면 내일 하루 더 조정을 하고 연봉 한번 주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그대로 꽂아 내리 꽂을 것인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은 7월 21일 프로그램이 12만 뭐 이런 식으로 사놓고 다음날 또 다 팔아먹고 했기 때문에 전혀 뭐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내일 음봉으로 내리 꽂아버릴 수도 있다는 게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가능한 것들은 일단 다 염두는 해두자 생각은 하고 있자. 음, 그게 아니라면 조금 매수를 할 생각도 있고 5% 1%인데 지금으로부터 아까 여기서 팔았는데 좀 아쉽네. 자, 미국 지수 한 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0.13% 무난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수급도 아직은 뭐 나쁘진 않아가지고 근데 오늘 강하게 못 밀어 올린 것이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 저희도 좀 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많이는 안 될 것 같고 음, 가지고 있었어야 했는데 음, 지금은 누가 사는 것인지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좀 사는 것 같고 개인이 사는 것일지 기관이 사는 건지 외국인이 사는 건지 음, 얘도 한 번만 보고 뭐 소액만 담아놨으니까 오늘은 그래서 뭐 두산 만약에 종배를 한다면은 두산 말고는 딱히 뭐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사실 또 뒤에 들어온 또 뒤에 얘도 조금은 해봐야 될 것 같고 얘는 좀 나눠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살 생각은 없고 좀 떨어진다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수익을 봤기 때문에 굳이 무리할 생각도 없습니다. 5천 5천 개 3억 4억 정도 되나? 7
3억 5천 정도? 음, 이 가격대를 좀 보도록 하고,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길래 일단은 조금 사볼 것 같고, 얘들은, 현금으로 샀구나. 어, 현금은 좀 곤란한데, 일단 오늘 정리가 될란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로보티즈, 얘도 현금이구나. 현금 안 되는데, 좀 팔면은 또 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500 정도? 500을 팔아야 되나? 안 팔고 싶은데 얘들은 수익이 줄 것 같은데 얘들이 코스닥하고 코스피 안 파는 방법이 없을런가? 1500. 얘 둘이를 다 팔면은 안 팔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오늘 정리를 얘들이 오늘 정리가 될 수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음, 자, 투자는 좀 여유롭게 봐도 될 것 같아서 이 7만 가격대 그리고 여기를 더 깨면은 손절할 생각이고 그런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절 타이트하게 하는 이유가 뭐 굳이 또 돈을 벌었기 때문에 뭐 무리해서 계속 가져갈 생각은 또 없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온전히 좀 차트 관점으로 왜냐면은 사실 수급과 차트가 좋을 때는 좀 덤비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대신에 재료가 있기는 한데 납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로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하기가 좀 뭐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소액만 했고 오르면은 좀 팔아버릴 생각입니다. 로보티즈도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좀 비중을 더는 넣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STO 쪽도 밑으로 내려오면은 볼 생각이기는 한데 너무 대금이 안 터져서 요즘에는 좀 많이 내려오면 볼까? 일정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일정에 대해서는 매매를 안 할 생각입니다. BHI는 좀 빠지는 느낌. 요즘 같이 좀 대금이 안 터지는 시장에서는 이등주를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좀 대장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되고 이등주는 생각보다 오히려 더 못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매를 했다가 좀 싸서 더 많이 상승하는 것을 노리려고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더 소외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요즘은 이등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되게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실리콘2 실적이 좋아서 이렇게 올랐던 것들이 좀 기대에 못 미쳤을 때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이 현재 그 투심을 좀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은 모든 것들이 다 고점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질 때 이렇게 빠지는 거죠. 이 종목이 정말 고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면 이렇게까지 매도세가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고점은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것도 보면은 빠지는 게 별 뉴스 없고 뭐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별일 없기 때문에 이대로 두고 좀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20분 되기까지 2분 정도 남았는데 별 특이한 동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딱 요런 말이 맞는 것 같고 시장이 되게 소강 상태다. 그리고 뭐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쪽이 흐름이 조금 막판에 어, 휩소 같은 느낌이라서 큰 뭐 움직임은 없는데 고민이 좀 됩니다. 이 소액이라도 소액조차도 그냥 팔고 갈지 아닐지. 서클 실적 11일 오클로는 원전 쪽이고 오클로 실적이 잘 나오면 한국 두산도 뭐 좀 갭이 뜰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서클은 스테이블 코인 쪽이고 CPI 이건 좀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CPI가 높게 나오면 증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락 쪽에 조금 더 베팅을 이 종목은 딱히 좀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조금 덜 들어서 그냥 팔아버렸고 소액이니까 이 두 종목만 가져가 볼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포스코 퓨처엠 쪽은 보다가 그냥 너무 굳이 가져갈 필요도 없는데 가져가나 싶어서 그렇고 이 카카오가 여전히 되게 좋아 보입니다. 수급도 그렇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고가놀이를 할 때가 사실 제일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한번 어떻게 흐르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가장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종목 중 하나인 것 같고 어, 나머지는 뭐 에르스 일렉트릭 두산 BHI 전혀 볼만한 종목이 없어서 이 정도만 하고 얘도 뭐 큰 이슈 없으면은 뭐 넥스트 시장에서 팔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또 소액이고 하니까 굳이 가져가는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또 이 돈 맞춰야 돼서 현금 비중 맞춰야 돼서 좀 팔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별 게 없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